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 개포 주공단지 3단지가 이주에 나서면서 강남권 1,16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의 이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주 수요가 한 번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지역들도 있겠지만 반면으로는 이 임대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세난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정보와 전략, 거기에다가 매물 소개까지 한꺼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매물 소개도 드리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실 이분 모셨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직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네.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네. 일단 워낙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관련이 있겠죠. 부동산은요, 사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 경제 시장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유입되는 어떤 유동성 자금, 투자 자금들은 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런 그 TPP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원동력이라고 따지면 수출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출로 에 조금 아무래도 좀 타격을 좀 입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동산에는 좀 더 악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뭐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분위기상 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하든지 간에 경제를 좀 부응할 수 있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해내야지만 부동산 시장도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요즘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 원래는 전통적인 이사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지나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래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한 달 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일단 그 지난 7월 22일 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하고요. 지금 이제 전세금 또 이렇게 매매금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 때문에 집을 좀 안 사고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그 심리를 조금 끌어올려내야지만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세든 매매든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2일에 대한 대책, 이런 공급적인 대책보다도 수요 대책을 좀 꾸준히 내세워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한 정책을 내야지만 좀 꾸준히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길 바라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방금 이윤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도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방배동 인강아파트 49평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주는 안 하고 지금 전세를 주고, 네. 네, 저는 학군 때문에 대치동에 월세로, 네. 네, 있는 상황인데, 방배동 인강아파트 구입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네. 그래서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까? 매도하고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쪽으로 집을 구매해 보실까 이런 고민이신 건가요? 예,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이쪽이 아니면 용산 쪽이나 이렇게 투자 가치가 좀 있는 데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좋은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서초구 방배동에 임강 아파트를 49평을 갖고 계시고, 네. 이제 거주는 지금 대치동에 또 월세로 사시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요 집을 팔고 대치동 아니면 뭐 용산 이쪽으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요걸 예. 조금 더 보유를 할까인데요. 네,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그래요. 일단 그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 초부터 해서 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네. 실거주 목적인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특히 이제 강남권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좀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남권이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수요가 빠지거나 가격이 하락할 염려는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를 수 있는 기폭제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 그 서초구는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반포동이랑 잠원동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방배동이 있고 또 오른쪽에 서초동, 또 지금 또 아래쪽에 이제 우면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반포동이라든지 그 잠원동에 재건축이 꾸준히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다른 어떤 재개발 현장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이주 수요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방배동이라든지 서초동밖에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 비율에 계속해서 전세 비율 높아지면서 매수를 전향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인강 아파트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입주한 지가 이게 84년 입주됐으니까 사실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실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뚜껑 열고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사실 큰 사업성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금 살릴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네. 뭐 가칭 추진위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내년이라도 조금 조속히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실소유자 그리고 투자적인 요소까지 가미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에 조금 놔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9평이잖아요. 예. 점점 이 대한민국 특히 강남에 거주를 선호하는 평형은요, 20, 30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 이제 핵가족화에서 옛날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어지는 정도에 국한되는 거지. 그 이상 되면은 가격이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네. 타이밍만 잘 살려서 내년 정도 매도를 좀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재건축 추진이 시작돼서 네. 안전진단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수막 걸리고요. 예. 또 인근 그 중개업소에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니까 좀 아무래도 영향력이 생기는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안전진단 통과해서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통과 이후에 벌어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네. 예, 이거 막 그 한 1, 2년 이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또 예.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성도 예. 보면은 그렇게 사업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것도 네.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대지 네. 지분이 좀 많던데 그래도 사업성이 좀 안 좋은가요? 예, 제가 이렇게 여기가 보통 이제 중층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는 대지 지분이 많은 편은 맞는데 네. 사업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저층, 5층 이하의 단지거나 아니면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대지 지분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민영 아파트 치고는 많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재건축해서 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곳보다는 작아요. 예. 그래서 큰 이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지금
여기 명일동에 네. 삼익가등이라는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39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도 궁금하고 네. 이게 지금 판다면은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매도 시점과 이 아파트의 전망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명일동 삼익가든 아파트, 삼익맨션이라고 부르죠. 예, 자,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마 여기서 살고 계시면 느껴지는 게 사실 그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이 이쪽 강동구 또 이 명일동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거주하면서 느껴지는 교육 그리고 교통 환경은 굉장히 좀 좋고요. 또 인근에 뭐 공원이라든지 또 주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떠나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서 계속해서 보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재건축되는 아파트, 고덕 알파고 1단지, 고덕단지 1단지 같은 경우 또 뭐 롯데캐슬 퍼스트라든지 이미 뭐 재건축된 곳들, 그리고 고덕 시형,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고덕 2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계속 보물처럼 튀어나오면서는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이주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잡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많아져서 또 전세 비율이 높아지고 매매에 대한 거래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에 지금 하남 미사지구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많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좀 옮겨 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금 거주도 하시지만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올 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재건축이 된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바람몰이가 될 때 그게 만약에 내년 빨아서 내후년 그 안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자꾸 빠져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사실 하남 미사지구에 대한 분양 금액이 보통 1,300부터 출발해서 지금 1,400, 1,500 그 식으로 이렇게 갈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평당 금액 또 여기처럼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평당 금액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빼앗길 거예요. 신축 아파트로.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이미 기존의 그 거주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분, 그리고 이왕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거주 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이 부분의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반등될 수 있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장기적으로 거주를 해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긴 하는데 여기처럼 어떤 그 강동구 고덕 일대 자체가 이 하남 미사지구하고 흡수됐을 때 굉장히 넓은 구역의 거주 환경이라면은 조금씩은 점점점 새 아파트의 실거주 수요자들이 조금 이렇게 빼앗겨지는,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 놓고 계속해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지 이런 거 부분보다도요. 어느 정도 적절한 타임, 즉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 때 그때를 잡고 나올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나오는 것도 차라리 그럼 재건축돼서 끝까지 가져가면 좋을 듯 하지만은 실제로 이 근처에서 재건축돼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시형이라든지 고도 2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저층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은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거기에 비해서는 작아요.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대지 지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적인 수요자들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뭐 다음 달에 팔아야 된다 혹은 내년 뭐 2월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주변의 이 지역의 집값은 또 어떤지 경쟁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빠져나가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는 시점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돌아다니시면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매달 혹은 매 분기 조금씩 확인하시면서 더 나은 수익률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는 틀고 계신 것 같아요. 얼핏 소리가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세 번째 시청자분께서 연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함께 보시죠. 자, 이번 문자는 20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산 서구의 킨텍스와 위례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데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아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자, 일산 서구 킨텍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일단 지역만 들어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윤현 대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아파텔이 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뭐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또 오피스텔도 아니고 네. 아파텔이라는 명칭을 왜 굳이 붙여서 있는 거냐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면 네. 건축법상 각 집합 건물 안에 그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도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 집합 건물 안에 그 명칭이 이렇게 부여되는 부분이 이런 다세대 주택인 것처럼요. 흔히 일반적으로는 빌라라고 하죠. 네. 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아파텔이라는 명칭을 어디서 출발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피스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오피스와 어떤 그 호텔의 이게 접목점이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일단은 사무실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피스텔이 주거와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 네.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오피스가 먼저 앞에 와 있죠. 네. 네,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가 먼저 와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일단 그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우리가 분양받을 때 원룸 또 투룸 이런 정도로 해서요 소형 규모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에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투룸이나 쓰리룸처럼요 아파트의 구조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네. 아파텔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워낙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네. 또 아파트의 다른 부분 모습이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주상복합 이외에 또 다른 모습이 오피스텔이고 이런 투룸, 쓰리룸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국은 아파트다라고 본다면 뭐를 챙겨봐야 되냐면 지금 뭐 일산이라든지 또 아까 위례라든지 네. 이런 두 지역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 입지는 괜찮은데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 전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하고요. 전용 면적하고 요거를 좀 챙겨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취득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아파텔이 오피스텔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취득세가 주택이 아닌 상태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주택으로서 실제 용도를 했을 때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건 황금성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대팔 때 정말 아파트의 그 모습처럼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황금성이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텔도 그 주변에 얼마만큼 공급이 형성돼 있는지 또 아파트가 워낙 비싼 대비해서 아파트보다는 좀 싸지만 충분히 나중에 대팔 때 황금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체크할 항목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아파텔이라는 부분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다. 네. 대신에 꼼꼼히 좀 챙겨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 한 개의 매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챙겨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과연 이 지역, 이 아파트를 투자해도 되는지
직접 이윤환 대표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네, 저기 당산동에 있는 거요. 네. 네, 그 강변 내미안 376-그 강변 내미안 중학교 옆에 있는 그 아파트를 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시기가 언제쯤이 좋은지 아직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에게 매도 시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당산동의 강변 레미안 아파트에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진짜.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가 봐요. 예.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랐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비해서. 네. 자, 일단은 지역적인 분포에서 이제 이 당산동이 차지하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2호선하고 9호선 그 환승에 대한 실거주 수요자들이 항상 계속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려들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데 있어서 한계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신축으로 넘어가려는 추세라고 한다면 마곡으로 튀어간다든지 또 멀리는 좀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지금 좀 그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금액선이 어느 금액선이고 과연 얼마만큼 뛰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평이죠? 44평요. 44평이요? 시세가 네. 지금 얼마인지 15평. 알고 계세요? 네? 시세. 시세는 정확하게 아직은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저 똑바로 대답을 안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네. 자, 시세를 지금 바로 보니까 대략 한 6억 초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집값의 산정 기준을 따졌을 때 전세 비율을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위치나 입지가 이제 당산역이 워낙 당산역 근처에서 좋으니까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입주한 연도가 지금 13년 차, 즉 200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1,600선 정도가 되는데 네. 이 근처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 어떤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2천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평당 100만 원, 200만 원은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인 전세 수요자들이 아예 집을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렇게 돌아설 때 사실은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가서 좋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44평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 근처에서는요.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평형대가 20평대가 오히려 주류예요. 30평대보다도. 그러니까 40평대를 선호하는 어떤 주거 선호도가 낮게 형성되는 곳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40평대나 대형평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물레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오히려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강변 레미안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 30평대 평당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즉 44평짜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서 주는 것보다는요. 20, 30평 특히 30평대하고 가격이 엇비슷해지거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세를 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세 만기 시점이 그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세 만기 시점은 언제예요?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이면요. 그 1년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 또 3년을 더 들고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1년 정도 남았을 때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해서요. 좀 거래를 조금 이렇게 계획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제 좀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거고요. 10월 10일 토요일,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매물 보시면서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입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매물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포를 보시면은 아주 4개 큰 축이 있습니다. 4개 큰 4대 성장 거점이 있는데요. 그 거점 중에 아주 중심 핵에 위치를 하였고요. 그다음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유한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합정동 다세대 주택과 저희가 2개의 매물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불안정할 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이었습니다. 소액 1,000만 원의 투자로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서초구 양재동 매물과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교통망 증대, 유입인가 증가 등으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 오피스텔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숲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고요. 이번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오피스텔 오랜만에 나왔고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를 2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연구소와 그리고 업무시설 입주로 많은 상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높은 임대감이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과 초저금리 시대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강남권 오피스텔이 본 매물과 같은 평형대 오피스텔 가격이 2억 5천만 원대인데요. 본 매물은 대지 지분이 13.3제곱미터, 평수 약 4평으로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면 토지값만 1억 6천만 원, 그리고 건물 분양 면적이 38.56제곱미터, 평수로 11.66평으로 건축비 편당 기본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664만 원으로 본 매물의 현재 시세로 토지값 플러스 건축비를 해서 2억 원 이상인데요. 본 매물 선분양 장점으로 세대 대비 저렴한 분양가 1억 6천만 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시세 차익 및 그리고 수익성 매물로서 소액 1,000만 원 투자로 단기 시세차는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4,4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초저금리 시대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땅값만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에 분양한다. 집값을 안 받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자연 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지역인데요. 본 매물지는 전면 50m 대로변에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구룡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에는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해숲, 신베레숲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공학고등학교 그리고 개포 초등학교, 언남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과 사통팔달 강범위한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더해 970m의 역세권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본 매물지 바로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여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 생활 그리고 주거, 교통 환경 더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다면 뭐 사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곧 주변에는 곧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포스코, LG, KT 그리고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솔로 직장인이나 외국인들의 원룸 수요가 풍부하고 본 매물은 전망 좋은 지역에 위치하여 임대 수요자가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개포 시형, 그리고 뭐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대단히 이주가 예상되고요. 이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그리고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해 대기업 연구센터 중심지로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코트라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T연구센터 그리고 모바일 연구소, 서울품질 연구소 등 대기업의 대규모 업무 시설과 연구소가 인접해 투자를 위한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곧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에 연구원 약 1만 명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무산이익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 약 3만 평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원 이전 등으로 많은 유동인구 증가와 상주인원 유입으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양재동 우면동 일대를 2030년까지 영구 개발단지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본 매물의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추 건물의 모양새 다 나왔을 것 같고 과연 건물은 얼마나 예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한참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요. 네.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7층 중 3층입니다. 그리고 분양 전용이 38.5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13.3제곱미터의 풀 옵션의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미관 심사 허가를 통과한 건물로서 차별화된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외관은 사면 최고 대리석으로 시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정 주차로 100%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13인승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그리고 더해 최고 사양의 풀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갖춘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천 강남에 비했을 때 같은 평에 2억 5천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강남보다는 이 서초 양재동의 가격 부분에서 약간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이 대로변의 현 시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토지 지분의 시세로 매매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와
시세 차익에 돈 버는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70만 원, 대출 9,6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533만 원에 수익률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지역 개발과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지역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땅값만 받고 집은 거저준다는 그 오피스텔.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송승현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 그리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합정동은 워낙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마포구를 보시면 역시나 4대 성장 거점이 있는데요. 그 거점 중에 아주 중심축에 위치를 하였다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 합정역이 되겠는데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과 함께 주변을 보시면 대학가라든지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보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역시나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이런 신축 투룸의 희소성을 갖췄기 때문에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게다가 역 2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네,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6호선 두 개가 교차를 하는데요. 더블 역세권, 이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우측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홍대 입구역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겠는데요. 홍대 입구역을 사용을 하시면은 경의중앙선을 포함해서 공항철도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다중의 역세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본 매물 주변 인근을 보시면 도로망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에서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다음 내부 순환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곳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정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라인, 이 라인은 홍합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직장인 임대차 수요까지 한껏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주변을 보시면은 뭐 한강변이라든지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든지 관광 쇼핑들이 아주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대 상권이 계속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홍대역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 쪽에 상수동을 포함해서 뭐 연남동과 합정역까지 계속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권 같은 경우는 강남 상권을 벌써 추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보시면 역시나 본 매물이 있는 곳, 그 홍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추계여대 등 뭐 8만에서 10만까지 이루는 대학가 임대차 수요까지 안고 있고요.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뭐 그 한강공원을 포함해서 난지공원, 뭐 월드컵 경기장과 함께 메스나폴리스라는 다양한 그 복합 문화가 잘 갖춰진 그런 생활 편리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갖춰진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상권도 많고 회사들도 많고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4대 성장 거점 중에 핵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포를 보면 4대 성장 거점이 있는데요. 공덕을 포함해서 그 홍대, 합정, 상암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4대 성장 거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뭐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최우수 그룹 뽑힐 정도로 아주 높은 일자리 창출 분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또 뿐만 아니라 그 본 매물 인근을 보시면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적인 장점을 통해서 그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이곳에 그
자리를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그 합정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도시와는 다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업무, 상업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본 매물이 있는 곳은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홍대부터 합정까지 이어지는 그 디자인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뭐 일산이라든지 파주로 분산되었던 것이 지금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우측으로 당인리발전소가 있는데요. 당인리발전소는 지하하면서 상단에는 가족공원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그 공원 프리미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다양한 그 개발로 인해서 한강변 개발과 함께 맞물린다면은 더욱더 많은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당산과 합정, 마포 이 지역이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게 발전소 때문이었는데 이 발전소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건물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내년 1월에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지금까지 시공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위치와 함께 건물이 잘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뭐 조망이라든지 채향, 그다음에 채광이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역시나 디자인 마포에 걸맞게 굉장히 뭐 대리석 마감으로 잘 훌륭하게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내는 한샘에서 벤치 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풀 옵션이라든지 밝은 톤으로 잘 갖춰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3,500만 원 정도 묻어두시면은 향후에 이런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매도 차익을 크게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한번 잘 활용을 하신다면 10% 정도의 높은 수익률까지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도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역시 부동산은 뭐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특성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현장 주변에 얼마나 좋은 위치에 가져다 왔고 그곳에 건물이 들어선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출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뭐 강화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죠. 이번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매물은 이 실투자 금액을 다 1,000만 원 이하로 맞춰주셨네요. 네, 이번 매물의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제가 재건축 이주수의 배후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시 나올 때마다 재건축 이주수의 배후 지역이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가와 지가를 높여주는 거는 바로 이주 수요에 이루어지지만 꾸준히 그 지가나 임대가를 형성해 주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에 대기업이나 상주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만큼 지가라든지 임대가가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주수의 배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역도 맞습니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가나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을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렴한 분양 가격입니다. 시행사 선분양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여 3룸을 900만 원에 900만 원 소액 투자로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12%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6분거리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요. 강동구 지역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래에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소액 투자 9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겠고, 자, 그런데 그 입지적인 여건, 현재의 움직임은 어떤지 입지 여건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교통 인프라를 갖췄는데요. 물론 앞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더 기반 시설은 갖춰질 거고요. 현재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도 등을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그리고 2016년 지하철 9호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일자선 자연공원 그리고 한강, 암사, 선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에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의 명일, 천호, 고명초등학교,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배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스리룸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종합병원, 그리고 재래종합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주거환경, 더해 학군 또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교통 좋고 나무 많고 인근에 슈퍼마켓이 있으면은 별 걱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그렇고 미래 개발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많은 개발이 지금 현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인데요.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착촌과 그리고 노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들어설 예정이고 만약 이게 완료가 되면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234,523제곱미터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즈니스,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더해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송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돈천지구의 대단히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은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천호동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지역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지도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과연 이 매물이 어떤 건물의 장점을 갖고 있을지 건물 특징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건축주께서 아주 유명한 가수분의 친오빠십니다. 그래서 네. 공인이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굉장히 집을 굉장히 잘 지시는데요. 그분의 샘플하우스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고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총 6층 중에 5층이고요. 전용이 72.71제곱미터, 일반 천호동의 3룸에 전용이
약 2평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22평 정도가 되고요. 대지가 34.05제곱미터, 대지 지분도 10평에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여기도 필로티 구조지만 100%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LED 전등, 방범용 CCTV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 예정과 옥상에는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출 예정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직접 나오셔서 20평대, 전용 20평대 가격이 3억에서 3억 2,400입니다. 근데 이건 전용이 22평, 대지 지분도 10평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분양가 3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3억 1,000만 원이고요. 실투자 900만 원입니다. 속된 말로 묻지마 투자 하셔도 안정되게 해서 시세를 많이 보실 매물이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5천만 원에 120만 원. 그리고 대출 2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750만 원의 수익률 12%가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소장이 농담 삼아서 묻지마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묻지마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 워낙 저렴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최대한 소액 투자로 해서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리룸은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가치가 틀리고 이 지역 특성은 수리룸의 투자가 가치가 굉장히 높으므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금 900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